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요, 언제 쓸까요? 왜 쓸까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 DB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갖다가 넣을 순 없죠. 우리가 나름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들을 개념적 구조로 먼저 개념적 모델링을 해줘야 되고요. 그 개념적 구조로 바뀐 거를 또 논리적 구조로 바꾸고 그 논리적 구조인 거를 구조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이터 모델링이란 개념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ERD 그리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세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구조에 맞게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형들, 기호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ER 모델이라고 하고, 여기서 표현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엔티티라고 해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얘 안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죠? 이 속성을 이제 우리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타원형 모형으로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이 엔티티, 객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속성이 있고, 물론 이 속성에는 기본 키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이 개체 타입, 엔티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이렇게 마름모로 관계 타입을 표현을 해주고 그 종속 관계에 따라서 종속 관계를 또 표현을 해줍니다. 1대 n, n대 1, n대 m, n대 m 이걸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개체 타입, 엔티티, 그리고 약한 개체와 강한 개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건 강한 개체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뭐 약한 개체다, 종속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약한 개체 타입을 써주고요. 그리고 관계 타입입니다. 관계 타입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강한 관계 타입이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도 특히 약한 관계 타입이 있으면 얘도 마름모 이중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이제 보통은 타원형으로 해주고 유도 속성은 지금 점점점이 없네요. 유도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줘요. 뒤에 보면은 나와요. 뒤에 제가 여기 예시 가져왔는데 이런 게 바로 유도 애트리뷰트입니다. 유도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유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중값은 값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자값을 원래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개의 값을 가지게 되면 다중값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여기 기본키가 있을 거예요. 기본키를 이렇게 밑줄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키 속성에는 이제 밑줄을 그어줘야 되고요. 약한 개체 타입에 있는 키는 약한 개체 식별자라서 이 약한 개체 타입의 키는 이렇게 밑줄인데 점점점 밑줄로 해주면 됩니다. 점선. 그리고 복합 속성은 이 속성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인데 직위가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도 연결 해주는 게 바로 복합 속성이에요. 릴레이션에는 이 직위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직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속성들이 출력이 됩니다. 네, 뒤에서는 복합 속성에 이제 시구동이 많이 나오죠. 시구동. 그다음에 애트리뷰트입니다. 단순 애트리뷰트와 복합 애트리뷰트. 복합은 뭘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딱 나왔네요. 생년월일, 년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복합 애트리뷰트입니다. 이게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졌을 때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년월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연락처는요? 연락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금 이 고객 엔티티에는 아이디, 고객명, 년, 월, 일, 그리고 연락처가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연락처는 들어가지 않아요. 연락처 안 들어가고 이 연락처는 따로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 애트리뷰트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년월일이 있으면은 나이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목 점수를 알게 되면은 평균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알고 있는 거에서 또 유도돼야 결정이 된다 해서 유도 애트리뷰트이고요. 그다음에 널 애트리뷰트는 아예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애트리뷰트입니다. 네. 거의 안 써요. 널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타입은 지금 이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지금 학생하고 왜 학생일까요? 학생이 아니고 뭐 과목이겠죠. 뭐 과목에 등록을 하고 있는 관계면은 여러 관계가 있을 거예요. N대 1도 있고 1대1, N대1, 1대 N, N대 M이 있을 거예요. 보통 1대 다 이렇게 1대 N일 때는 이제 N이 결정을 하는 쪽이고 N대 M일 때는 서로 결정을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고 1대1은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고 1대 다는 하나당 여러 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대1은 이렇게 2개든 3개든 여러 개가 하나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고 다대 다는 서로 이렇게 얘도 얘를 가르칠 수 있고 얘도 얘를 이렇게 여러 개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임의의 수, 개체, 집합 y의 개수와 관련될 수 있고 y도 임의의 수 x 원소와 관련될 수 있어요. 서로가 여러 개가 관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 타입의 특성이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전체 참여, 부분 참여, 주개체, 종속 개체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참여랑 부분 참여는 이 연결선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2줄이면 전체에 참여하는 거고 한 줄이면은 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 참여와 부분 참여의 개념이 뭐냐면 이 2줄이면 전체 참여라 했잖아요. 전체 참여는 이 모든 개체가 다 참여를 한다 해서 전체 참여예요. 예를 들면 모든 강좌는 모든 강좌 아니죠. 학생이 강좌가 학생. 학생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강좌에 무조건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해야 될까요? 얘가 이 관계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휴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강좌에 신청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수강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부분 학생의 일부만 수강에 참여를 해도 되는데 학생이 아예 없는데 강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경우는 폐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없는 강좌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좌는 무조건 학생과의 관계에 전체 참여가 되는 거죠. 네, 요걸로 예시를 들어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개체와 종속개체가 있어요. 주개체는 결정을 하는 개체인 거예요. 그리고 종속개체는 종속을 하는 개체인 거죠. 근데 이 종속을 한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개체가 없이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개체를 종속개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 상환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대부는 대출이죠. 대출 없이 상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대출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환은 약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약한 개체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2줄로 여기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2줄로 표현을 하고 줄도 연결선도 2줄, 상환도 2줄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지 않나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요. 이건 약한 개체잖아요. 그리고 뭐 얘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거 왜 한 줄이에요? 한 줄 안 돼요? 뭐 한 줄로 약한 개체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출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했어요. 예, 이것도 한 줄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얘는 불가피하게 무조건 다 전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전체 그러니까 대부가 없이는 상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상환은 대부에 다 전체 참여를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종속을 한다 하면은 상환이 대부에 종속된다 이렇게 하면은 2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릴레이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릴레이션을 만약에 상환 릴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상환 번호가 혼자 기본키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얘는 약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으로 변환이 될 때는 대부 번호, 대출 번호를 외래키로 가져왔고 그게 여기서 기본키가 되겠죠. 상환은 이제 대부 번호, 상환 번호가 같이 기본키이고 대부 번호는 다른 개체에서 가지고 온 애니까 외래키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환 일자와 상환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ER 모델의 예시가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관계가 이제 보통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과목에 대한 릴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얘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1대 n의 관계고 과목이 n이잖아요. 그러면 과목에 대한 릴레이션에 이 교수 1이었던 교수의 교수 번호를 꼭 레레키로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가져오냐면요. 1대 n일 때, 그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대 n인데 1에 과목을 만약에 외래키로 가져오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이 n이 여기 있는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n이니까 다 다른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교수 번호, 이름, 교수에는 교수 번호와 이름이 있고 과목에서는 과목을 이렇게 외래키로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교수 번호가 1번이고 이름은 홍땡땡인데 시언어 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즉 자료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교수 번호가 1번이고 홍땡땡인데 자료 구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얘는 이 과목 n 쪽에서 기본키를 외래키로서 가져오게 되면은 기본키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얘 1인 애를 그 n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중복될 리가 없겠죠. 어차피 이 기본키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본키가 중복이 될 리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n 쪽으로 1 쪽에 있는 애가 외래키로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 관계에서도 과목이잖아요. 과목의 과목 번호가 기본키인데 1쪽에서 있는 교수 번호가 넘어와서 이 과목의 릴레이션에 외래키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 타입에도 지금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도 포함을 해줘야겠죠. 이 관계 타입은 지금 여기서는 1대 n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만들어줘야 될까요? 관계 타입은 m 대 m일 경우에만 이 따로 관계 릴레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약한 개체 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아까 만들었죠? 네. 아까 요 상환에 대한 릴레이션 만들 때 반드시 강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약한 개체 타입의 기본키는 식별자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이제 부양가족이 약한 개체 타입이고 직원이 강한 개체 타입이고 네. 전체 참여를 한다는 것까지 다 종속을 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ERD의 본격적인 예시를 보기 전에 우리가 1진관계, 2진관계, 3진관계로 이 차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개체를 연결되고 개체가 이거 하나만 연결되고 세 개가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수에 따라서 관계의 몇 진인지가 달라지는데요. 한 개의 개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뭐 다른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1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2진 관계에는 지금 학생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개체와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2진 관계가 되는 거고요. 3진 관계는 3개겠죠? 네, 이게 바로 차수에 따른 관계 타입인데 요 예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요거는 모든 릴레이션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것만 좀 하면 끝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예시를 크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여기 일증관계예요. 얘는 일증관계예요. 왜냐면 얘가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증관계이고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형광펜으로 어떤 거를 표시해볼까요? 여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관계 타입도 N 대 M이면은 릴레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다치의 경우에도 릴레이션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개체는 다 만들어지되 이런 약한 개체의 경우에는 이 강한 개체의 기본키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거. 모든 이런 개체도 당연히 릴레이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1대1의 경우에는 릴레이션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따로 만들어주진 않을게요. 그리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릴레이션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복합 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네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하위 속성들이 포함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n 대 1이고 자신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자신의 개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키는 아니지만 의미상 얘를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슈퍼바이지보다는 바이저가 낫겠죠? 네, 관계자를 포함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 표시해 줄 거냐면 릴레이션이 가능한 애들, 만들어야 될 애들을 표현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체를 표현을 해야겠죠? 개체. 인플로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디파트먼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될 거고 이 로케이션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 MDN의 관계를 갖는 works on 얘는 또 아니고요. ND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디펜던트요. 디펜던트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릴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디파트먼트가 어떻게 되죠? 디파트먼트는 지금 관계가 이렇게 두 개나 있네요. 그러면은 이 n대 1이고 얘는 포함될 필요가 없죠. n대 1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 키는 네임이랑 넘버네요. 네임이랑 넘버. 그리고 로케이션은 아니고요. 로케이션은 따로 만들어줄 거죠. 그리고 1대 1이니까 스타트 데이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스타트 데이트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1대1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전체 참여와 부분 참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대1은 뭐 얘가 스타트 데이트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전체 참여인 쪽으로 스타트 데이트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스타트 데이트까지 포함을 해주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n이고 1대1인데 그죠? 1대1인데 SSN을 포함을 한다고 써놨는데 왜 SSN을 n대1인데 그죠? n대1이고 1대1인데 1대1인데도 포함을 해야 되나요? SSN을? 요거는 SSN을 포함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 인플로이예요. 인플로이는 SSN이고 얘는 이 네임하고 넘버를 외래키로 가지고 와야겠죠. n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단 다 써줘 볼게요. 기본 키는 SSN 외래키가 아니죠.
네, 기본 키 SS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bDate 요거 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Name 그 다음에 minute 그리고 lName minit이군요. name 그리고 address salary 그리고 성까지 다 포함해주고 그 다음에 1인 그 기본 키까지 외래키로 가지고 와줍니다. 넘버랑 네임 둘 다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포함해줘야 될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끝!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네, 다 잘해줬는데 요거 까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 슈퍼바이저까지. 이것도 외래키니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n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임하고 넘버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될 거고 여기에서 있는 네임하고 넘버도 있네요. 뭐 이름이 똑같이 겹치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프로젝트의 네임, 넘버가 원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이기 때문에 디파트먼트의 네임하고 넘버가 넘어옵니다. 네임하고 넘버. 외래키로 오죠. 그리고 얘는 엔드엠이니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네, 프로젝트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웍스온 이거는 MDN의 관계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는 hours인데 얘는 여기 employee하고 프로젝트에 있는 기본 키를 가지고 와서 외래키로 만들어주고 외래키로 가지고 와서 기본 키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mployee의 SSN 기본 키로 가져오고 외래키 표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name 프로젝트의 name 기본키 외래키, 넘버, 기본키 외래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hours까지 해주는 거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dependent 얘는 n이기 때문에 얘는 또 약한 개체네요. 그러면은 강한 개체의 애를 기본키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외래키 표시해주고 기본키. 그 다음에 name은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기본키 해주고 나머지 써줍니다. 릴레이션십까지 써주고요. 네, 다 써줬고요. 잘 써줬어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까지. 로케이션은 다치예요. 다치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네임하고 넘버를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써줍니다. 네임, 이 로케이션이 속한 개체의 기본키를 써줄 거예요. 네임, 넘버. 네, 네임, 넘버고 그 다음 로케이션 써줄 거예요. 얘는 뭐 이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네, 로케이션인데 어쨌든 따로 떨어져서 이 디파트먼트를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 외래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주고 싶네요. 빨간색 표시로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게 나머지는 다 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잘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네, 자, 잘 했는데 여기 디파트먼트에 SSN이 과연 들어가는가 네, 1대1의 관계고 n대1인데 들어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관계 타입의 릴레이션은 n대 m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꼭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웍스온 다른 거는 n대 1이니까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닫히는 무조건 찍기. 네, 닫히는 여기서 분리시키기. 그다음에 n대 1의 경우에는 1의 키를 n 쪽으로 포함한다. 네, 여기서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약한 객체 타입은 강한 객체 타입의 키를 가지고 와서 릴레이션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네, 여기도 n대 1이네요.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그냥 따로 안 봐도 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대칭 데이터 모델. 네,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니까 25분 정도 해서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요거 지리어 처리 14장까지 해볼게요. 14장. 요 지리어 처리는요, 간단해요. 그때 그려야 되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리어 처리는요, 예시가 있잖아요. 요 예시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리어 처리를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리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 조인을 하고 카디션을 하든 셀렉트를 하든 다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컴퓨터 입장에서는 비교 횟수를 줄이는 게 이득이에요. 뭐 다 어떻게 해든 뭐 100번을 했든 1000번을 했든 조인을 하고 셀렉트를 하고 하면은 결과는 똑같게 되겠지만 어쨌든 다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시를 따로 가지고 와서 직접 그려보기 위함입니다. 잘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1980년 이후에 출생하고 알파 프로젝트에 일하는 직원의 이름을 검색하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여기 select name. 그러니까 네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이 조인 조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고, from 이 세 가지 테이블을 어떻게 여기서 뽑아낼 건가 봐요. 그러면은 가장 원초적인 비효율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개를 다 카디션을 해서 그럼 엄청 많겠죠? 뭐 몇 개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곱하게 되면은 엄청 큰 테이블이 나오고 거기서 이 조건들을 다 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그냥 일단은 모르겠고 인플로이 웍스온 곱해. 그러면 인플로이 한 줄당 웍스온은 모든 걸 다 곱해서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커진 테이블에다가 프로젝트를 또 카디션을 해요. 그러면은 엄청 진짜 말도 못하게 큰 최악의 효율이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들은 다 위로 몰아요. 그래서 name, select name을 할 거고 프로젝트겠죠? 프로젝트 name 하고 요 where and 조건을 다 여기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는 works on과 employee 앞에서부터 합시다. employee는 그냥 이제부터 e라고 할게요. 안 쓰고 e랑 works on이랑 카디션을 하고 얘랑 또 얘를 카디션을 해서 얘랑 또 프로젝트를 카디션을 해서 나온 결과에 요 조건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게 바로 최악일 때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머리를 써서 효율적으로 좀 더 줄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여러 조건은 뭐예요? pname이 알파인 걸 고른대요. 그럼 pname은 프로젝트에서 pname만 먼저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먼저 뽑아오고 조인도 할 거예요. 나중에 조인도 하는데 지금 pjno랑 pno랑 조인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제로 쓰는 거는 pjno예요. 뭐 로케이션 디네임 써요? 안 쓴다는 거죠. 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pjno랑 pno랑 조인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wno랑 eno랑 또 조인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쓰겠죠? 그 다음에 bdate가 이거인 거 또 뽑아와요. 그럼 먼저 뽑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얘 뽑고 얘를 여기서 뽑고 얘는 여기서 뽑고 조인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아니다. 배터리가 좀 얼마 안 남았긴 한데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먼저 뽑아올 수 있는 이 조건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건을 좀 밑으로 먼저 내려서 한번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네임인 거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여기 있으면 인플로이의 B데이트를 먼저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E에서 해주는 거 여기다가 그러면 너 먼저 이 B데이트 조건 있죠? 이거를 먼저 하고 올라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W에서도 뽑아올 수 있는 거 있나요? W에서는 따로 없었네요. 그러면 W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나온 애들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조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카디션을 했었잖아요. 카디션을 한 다음에 그 조인은 아직 안 나온 거고 카디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카디션에서 이 뽑아올 거다. 어떤 거 뽑아와요? E랑 W에서는 PJNO 셀렉트로 하죠. PJNO는 PNO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고 또 여기서 나머지 이건 어떻게 해요? P 프로젝트에서는 또 뽑아오죠. 그럼 프로젝트 여기서 뭐 뽑아와요? P네임은 어쩌고저쩌고 알파인 거를 뽑아와서 얘를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카디션을 해주는 거죠. 그죠? 카디션을 해줍니다. 이거 뽑아와서 카디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 뽑아와요. 같은 거 ENO인 거 셀렉트 뭐 하나가 뭐죠? 얘랑 얘는 프로젝트 이거 잠시만요. 얘랑 얘는 W랑 이잖아요. W랑 E는 ENO랑 WNO랑 하는 거였네요. 여기 PJNO가 아니고 ENO랑 WNO 그리고 여기서 하고 이제 여기서는 P가 들어오게 되니까 PJNO네요. PJNO랑 PNO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얘랑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것도 그래도 조금 생긴 게 뭐예요? 이 B데이트랑 이 P네임 여기 해서 조금 줄어들었겠죠? 네,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음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 이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줄일래?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인플로이가 제일 애트리뷰트 수가 많잖아요. 제일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가 큰 거를 밑에서부터 해주면은 얘가 여기서 비데이트를 비교를 하고 다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 최대한 좀 나중에 해주고 가벼운 것부터 처리를 해주자 라고 해서 보면은 얘랑 그러니까 지금 인플로이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니까 얘는 최대한 위로 보내자 해가지고 얘랑 P네임 이 프로젝트랑 인플로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P 먼저 해주고 여기서 P네임 해주겠죠? 그 다음에 W 해주고 이 W랑 X 하고 이 셀렉트 해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E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E를 여기서 이제 셀렉트 해주겠죠? 네, 셀렉트 B데이트.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얘랑 그 카디션을 해주고 얘네 또 셀렉트 해주고 또 위엔 똑같아요. 프로젝션 해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발라진 게 뭐예요? 얘랑만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 조금 더 작은 테이블부터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까지 해줬어요. 자리까지 바꿔줬고 그 다음에 또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얘예요. 얘는 이제 먼저 카디션을 해주고
셀렉트를 해주잖아요. 컨디션을 해주고 셀렉트를 해주고 컨디션을 해주고 셀렉트를 하는데 얘는 뭐예요? 조인이죠, 조인. 조인으로 자연 조인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도 써줍니다. 근데 자연 조인이에요. 조건도 이렇게 ENO, WNO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얘도 PJNO, PNO 이렇게 써줍니다. 마지막 거는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 새로운 종이 안 쓰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4번으로는 조인을 써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속성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JNO 이거 바뀌었으니까 ENO가 아니고 PJNO로 써야겠군요.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죠? PJNO, PNO 얘가 ENO, WNO 네, WNO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랑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인플로이 여기에서는 조인에 참여하는 애가 ENO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ENO고 여기서 결국 조인에 참여하는 애는 뭐예요? PJNO랑 WNO죠. 그거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데이트에서는 결국 내가 나와야 될 거는 네임, 최종으로 봐야 될 건 네임이랑 그리고 조인에 참여할 PNO고 얘는 W랑 요 P, 프로젝트랑 웍스오는 이 PJNO랑 PNO랑 여기서 조인을 해줬고 이미 그리고 여기서 뽑아야 될 건 뭐예요? 조인을 했을 때 다음 여기 조인에 참여하게 될 WNO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거 조인 다 해줬으면은 WNO랑 ENO가 조인을 해야 되고 결국 뽑아낼 건 이름이니까 요거 3개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해준 다음에 또 뽑아요. 프로젝트에서 WNO 뽑고 여기서는 비데이트 뽑아줬으면은 ENO, 네임 이렇게 뽑아줘서 얘네 조인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고 얘네 조인 해준 다음에 그죠? 조인 해준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름 뽑아주면 됩니다. 네임 이렇게 해서 이 최종 5단계에 거쳐서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막 좀 더럽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말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최악 컨디션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제일 비효율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조건들을 한 번씩 걸러서 올라와 줄 수 있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더 작은 테이블이 있으면은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무거운 테이블이 있으면은 좀 더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조절을 해주고 4번은 뭐예요? 조인을 해줬죠. 그 다음에 5번은 그거 중에서도 필요한 속성만 뽑아왔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최적화였고요. 이제 마지막 15장만 남았네요. 이거는 또 간단하게 볼 건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그럼 앞에만 일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장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